인트로,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부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 솔로몬입니다. 패거리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깡패 집단입니다. 절대로 어울리면 안 되고 절대로 속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집단 말입니다. 그런데 깡패 집단 말고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패거리가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기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특별해질 텐데, 회사에서 잘 나가는 임원 부장, 팀장이 속삭이는 순간, 혹은 교회에서 몇몇 리더들만 초대되는 단톡방, 학교에서 특정 무리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정치권의 일부만 알고 있는 내부 정보,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경계선 안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나도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C.S. 루이스는 이것을 인간이 가진 가장 깊고도 은밀한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돈보다 강하고 명예보다 달콤하고 성공보다 더 강하게 끌리는 욕망. 바로 내부 패거리에 속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열망 뒤에는 결국 단 하나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에 속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욕망이 거대한 악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단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처럼 보이지만, 루이스에 따르면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보다 충성을, 양심보다 침묵을, 정의보다 우리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진실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버려지는 것이 두려웠을 뿐이구나. 오늘 우리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문. 그 문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병들게 하며 심지어 정치와 교회를 타락시키는지, 그리고 그 문 밖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길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기 위하여 먼저 내부 패거리가 왜 그토록 매력적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내부 패거리가 왜 이렇게 매력적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문들이 존재합니다. 그 문들은 어떤 표지판도 붙어 있지 않고 어떤 규칙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 놀라운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는 그것이 학교의 특정 무리, 운동부, 인기 있는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사회에 나가자 그 문은 회사의 핵심 인력, 교회 내 중심 리더들, 혹은 정치, 언론, 학계의 우리끼리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내부 패거리의 가장 교묘한 점은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에게 들어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에게 넌 아직 아니야 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아직이란 말은 언젠가는 가능하다는 뜻이겠지. 바로 여기서 싸움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을 정당한 목표, 자연스러운 욕망,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욕망의 본질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배제되는 것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내부에 속하고자 하는 욕망은 마치 여러분의 영혼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작은 목소리와 같습니다. 내가 특별해지려면 저 안에 들어가야 해.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그 목소리의 목적은 여러분의 성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내부 패거리가 매력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능력이 아니라 배제의 권력입니다. 누구를 넣을지, 누구를 제외할지,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며 또한 그들의 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은 그 영광의 맛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루이스는 지금 인간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욕망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내부 패거리는 단순히 작은 모임이나 권력 집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내부란 인정받는 소수 안에 속하고 싶은 욕망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배제되기 싫어합니다. 누군가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렵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이 욕망은 학교에서도 작동하고 직장에서 더 강하게 작동하며 교회와 정치에서는 폭발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말합니다. 내부 패거리는 절대로 당신을 고귀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라고. 그 집단의 목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려 할수록 더 지치고 더 취약해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부 패거리는 당신을 언제든 다시 바깥으로 내던질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경고합니다. 내부 패거리의 매력은 강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여러분은 영혼의 자유를 잃기 시작합니다. 내부 패거리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욕망을 자극하여 더 깊은 굴레로 끌어들일 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부 패거리의 유혹과 타락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파트, 내부 패거리의 유혹과 타락. 여러분, 내부 패거리의 진짜 위험은 그 내부에 속하게 되면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집단 안에서 살아남으려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작은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들의 관점, 그들의 방식, 그들의 말투, 그들의 적대감, 심지어 그들이 미워하는 대상까지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할 기회를 잃지 않습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룹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말을 하면 내부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다음 회의에 초대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점점 진실보다 충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조용한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 타락은 겉으로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이 쌓이면 더 이상 하나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패거리의 그림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나는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속한 집단이 정의로운 쪽이야. 우리가 남들보다 더 깨어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욱 깊이 속박합니다. 여러분, 내부 패거리에 속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타락합니다. 타락은 악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인정을 잃을까 두려워서 시작됩니다. 그 두려움을 경계하십시오. 루이스는 지금 인간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지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울까봐, 버려질까봐, 패거리에서 밀려날까봐,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에도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정치, 조직, 교회,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속 반복되는 집단주의적 타락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특정 집단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더 이상 국가의 옳은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 기준만 남습니다. 정책을 비판해야 할 때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면 배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보다 충성을 택하죠. 이렇게 정치 세계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양심의 사람보다는 집단을 지키는 전사를 더 원하게 됩니다. 루이스가 말한 내부 패거리는 80년 전 이야기 같지만 사실상 지금의 정치 현실 그대로입니다. 직장에서는 실력보다 관계와 내부 라인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오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옳은 말이 있어도 여기선 그러면 안 돼요 라는 말과 함께 조용히 침묵을 선택합니다. 현장에서는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침묵과 타협이 쌓여 조직 자체가 부패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때 내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해져 버리면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복음보다 우리 교회 이미지가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편 기득권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영적 타락의 가장 교묘한 형태라고 경고했습니다. 교회 안에 내부 패거리가 생겨나게 되면 그 교회는 분열되고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SNS는 내부 패거리가 생기기에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어떤 그룹에 속하면 우리끼리의 언어, 우리끼리의 적, 우리끼리의 진실이 생겨나죠. 그 안에서 다른 의견을 말하면 배신자, 틀딱, 파시스트, 좌파 프레임 등등 예상 가능한 레이블이 붙습니다. 그 순간 진실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집단 충성 경쟁뿐입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악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패거리에 속하고 싶어서 타락한다. 본질은 악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내가 어느 편인가 보다.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사람들이 왜 패거리를 만들게 되는지 그 이유인 인간 본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누구나 그럴 수 있다. 루이스의 인간 본성 해부. 여러분, 내부 패거리는 결코 특정한 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지닌 본성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저런 패거리에는 들어가지 않겠지. 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이것은 대개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한 평가이며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장 빈번하게 하는 착각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택받는 것, 특별 대우를 받는 것, 나만 아는 세계에 속하는 것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부 패거리의 유혹은 악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느끼고 싶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특권은 매우 조용하게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양심보다는 인정받기를 바랄 때, 진실보다는 소속감을 택할 때, 우리는 이미 내부 패거리의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어. 우리는 특별한 집단이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내부 패거리의 유혹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가 아니라 나도 언제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루이스는 지금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부 패거리는 비도덕적이고 악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심지어 도덕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아주 쉽게 빠지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배타적 소속감을 원하는데 사회심리학에서 이러한 현상을 인구르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집단 밖의 사람을 과소평가합니다. 이것이 내부 패거리의 첫 단계입니다. 그룹 안에서 통용되는 언어, 그룹만 아는 정보, 그룹만의 정서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우리가 좀 더 우월해. 저쪽은 모르는 특별한 게 우리에게는 있어. 이것은 악함이 아니라 심리적 본능이므로 누구나 쉽게 빠집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내부 패거리 현상 중 하나는 바로 강남 부동산 시장입니다. 강남이라는 지역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강남이 점점 특정 경제적 계층만 들어올 수 있는 배타적 공간, 다시 말하면 주거 기반 내부 패거리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높아지면 진입 장벽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곳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지역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적어집니다. 그 결과 그 내부에서는 이런 정서가 형성됩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른 곳과 달라. 여긴 선택받은 사람들의 구역이야. 알게 모르게 계급화된 주거 공동체가 또 하나의 내부 패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루이스가 말한 특별 대우 받고 싶은 본능은 이런 형태로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은 단지 주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정 욕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강남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있는 욕구가 이 구조를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루이스의 통찰을 그대로 반영한 인간 본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내부 패거리가 유지되는 이유를 자기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부 패거리에 들어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좋은 교육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내가 잘 되면 우리 가족도 좋은 영향을 받잖아. 여긴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야.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자기 기만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 기만이 쌓이면 집단은 점점 폐쇄적이 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미묘한 차별을 느끼게 됩니다.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할 때 가장 영리해진다는 말은 오늘의 강남 내부 패거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루이스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부 패거리에 빠지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선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즉,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는 그런 패거리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 이 확신이 클수록 더 쉽게 내부 패거리를 만들거나 동조하게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겸손과 자각이 있어야만 우리는 내부 패거리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루이스는 말합니다. 내부 패거리의 문제는 그들 밖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인간 본성의 문제다. 강남 부동산이든 정치 집단이든 교회의 사적 네트워크든 직장의 라인 문화든 서로 모양만 다를 뿐 뿌리는 동일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내부 패거리의 유혹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 진짜 내부는 따로 있다. 루이스의 해답과 영적 자유. 여러분, 내부 패거리의 유혹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모든 내부들은 사실 거짓 내부입니다. 그곳은 진짜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는 항상 누군가를 배제함으로써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온 너는 특별하다. 하지만 더 깊은 곳은 우리만 알고 있다. 이 말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음 문을 열기 위해 조금 더 양심을 희생하고 조금 더 자유를 내려놓고 조금 더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부는 결코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내부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어떤 내부 패거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게 우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내부입니다. 그 내부는 스스로를 은폐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정체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내부는 우리의 능력이나 출신이나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나 실패조차 들어가는 문을 막지 않습니다. 그 내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초대하는 참된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속해야 할 진짜 내부입니다. 이 내부는 누군가를 밀어내면서 굳는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초대할 때마다 더욱 풍성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 내부는 우리의 계산이나 충성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내부 패거리는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내부는 영원하며 우리를 기만하지 않으며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단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루이스는 이 순간 내부 패거리라는 사회적 심리적 개념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강남 집값의 벽을 보며 느끼는 상실감, 직장에서 라인에 들지 못하는 불안, 교회 안의 소규모 핵심 조직에서 밀려나는 소외감, 이 모든 경험 뒤에 있는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갈망은 어디서 온 것인가? 루이스의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내부 패거리에 끌리는 이유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참된 소속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내부는 언제나 배제, 차별, 폐쇄를 기반으로 하므로 결코 그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루이스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내부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밖으로 밀어내야 유지된다. 구성원에게 침묵이나 충성을 요구한다. 정체성이 배타성 위에 세워진다. 결국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경계하게 된다. 강남 부동산도 정치 조직도 교회의 폐쇄적 리더십 구조도 또는 직장의 라인 문화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바깥으로 만들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타인을 배제함으로써 건강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루이스는 이 지점을 가장 강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초대하는 공동체는 배타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줄 세우지 않고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부는 진리를 말해도 괜찮은 공간,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공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초대받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루이스의 통찰은 매우 실천적입니다. 내부 패거리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그 유혹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속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진짜 내부를 경험하는 사람은 강남의 벽을 보아도, 조직의 라인을 보아도, 교회의 조그만 모임을 보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건 진짜가 아니잖아.
이 자각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내부 패거리의 유혹에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클로징. 당신은 이미 진짜 내부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속을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안전한 내부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이 갈망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주신 아주 깊고 본질적인 영적 갈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갈망을 잘못된 문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강남의 문, 직장의 문, 조직의 문, 교회에 보이지 않는 문. 이 문들은 우리에게 잠시 특별한 느낌을 줄 뿐, 결국 더 큰 불안과 경쟁을 낳습니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들은 모두 가짜다. 너희가 속해야 할 문은 따로 있다. 그리고 그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내부에서 밀려났든, 어떤 배제와 상실을 경험했든 관계없이 그 모든 이야기보다 앞서 있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참된 내부, 영원한 내부, 하나님의 공동체로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속이 확실해질 때 다른 모든 가짜 내부들은 우리를 더 이상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루이스가 남긴 마지막이자 가장 해방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내부 패거리가 주는 상실감으로부터, 소외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솔로몬이었습니다.